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다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욕 증시 이제 하락세 맞이하면서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시죠.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3월 CPI를 낱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쇼크라는 표현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CPI랑 뭔가 발표되는데, 우리 한 숫자는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헤드라인, 근원,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의 숫자가 발표되는데요. 4개의 숫자가 모두 한결같이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0.1%포인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중요하지만 예상치보다 높았으면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충격을 받는 것이고요. 비슷하거나 내려가면 좀 안도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침 또 지난번에 있었던 연준의 FOMC에서의 어떤 의사록 같은 것이 발표됐는데 거기서도 2%라는 이제 물가 지수의 목표치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기대하는 것은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물가에 대한 금리의 조정이 쉽지 않을 거다. 얘기하니까 앞선 코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점도표 같은 통에 패드워치 툴에서 보여지는 걸 보면 지금 3번이 아니라 지금 6월, 이런 7월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해봤자 첫 번째 9월에 한 번 하고 없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네, 한 번은 그칠 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어우러지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달러가 다시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결같이 오늘 모든 수치들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것이 잠시 전에 보여드린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10년물 금리 추이가 되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분야별로 물가 상승률 이런 걸 확인해 본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물론 관련 주식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을 주식을 투자하신 분은 행복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보험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보험, 생활비란 말이죠.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고요. 특히 렌트비라는 건 월세 같은 개념인데 월세 같은 것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도 요즘 외식비가 뭐 상당히 비싸진 거 많이들 느낄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많이 먹고 있는데 여하튼 레스토랑 식사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또 분야별 상승률 보면 여기 보여드렸지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연간이 되겠는데요. 전월배 항목을 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옷 있지 않습니까? 의류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특이한 항목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가의 이런 수치에 대한 평가가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쉽지 않다. 뭐 6월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한 두 군데서 얘기하는 거가 빨라야 뭐 9월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라는 곳에도 얘기하고 있고 ING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분들보다는 더 중요한 분 말씀 하나 말씀드리면 전 재무장관이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오늘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예상을 웃돈 이번에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연준 인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금리 빠른 인하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더 굳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로 보면 이분은 그래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한두 번의 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나 수치를 보면 15에서 20%라고 좁혀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다음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가능성을 떠나서 분명히 15에서 25%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분명히 금리는 내릴 거라고 언젠가 내리겠지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금리의 수준만큼까지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경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식시장을 악재인식했다는 것이 오늘 그대로 그냥 시장에서 온전히 반영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영향도 그냥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이 표에서 보이다시피 3번이 아니라 바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분명히 오늘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10년물 금리는 오늘 장중에 4.5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모든 것에 우리나라 경제 뭐 미국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달러의 가치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달러의 가치가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지금 연중 최고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오늘 금값 정도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11개 섹터 오늘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에도 일정 수준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얘기했고요. 굳이 섹터별로 보면 이 화면에서 보이는 수 제일 아래쪽에서 세 번째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투자하는 쪽은 이제 금리 대출 일으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리츠 섹터가 뭐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도 한때 금리 올라갈 때 많은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지역은행 같은 것들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은행이라든가 은행직 오늘 하락한 것이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제 CPI 발표 직후에 블룸버그 TV에 출연을 해서 네. 다음 행보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원래 이 사람은 올해의 금리 뭐 두세 번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굉장히 급선회한 그 모습이 가능성이 크진 않죠. 근데 15에서 25%밖에 안 되는 가능성이지만 그럴 우려도 있다라는 정도로 경고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건 예상치보다 다 높아진 거. 그렇습니다. 네 가지 수치가 헤드라인, 근원, 전월, 전년 모두 다 좀 예상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것을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국제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 자, 이 부분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뉴스들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구글 ARM ARM 기반의 CPU 첫 출시. 자, 알파벳 구글인데요. 자,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에서도 이제 탈 엔비디아에 좀 노력을 꾀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에 관한 것은 많은 분들 다 인지하실 것 같고요. 그 항목판에 엔비디아가 있는 걸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에 너무 이제 집중된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이런 걸 발표하고 있고 각 소위 그 빅테크들 기업들도 자체적인 칩들을 이제 개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하고 있고 다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알파벳이 이제 뭔가 AI에서 뭔가 뒤처졌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면 아실 텐데요. ARM을 기반으로 한 CPU를 이번에 첫 출시한 것을 어제 이제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4에서 이제 작년에 한번 시제품을 보인 걸 이제 발표했겠고요. 아직 구체적인 가격이나 이런 건 발표 다 안 했지만 자기네에서는 기존에 공개했던 모델보다 훨씬 빠르고 속도도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제 갈 길은 멀다. 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쉬었지만 어제는 모처럼 다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알파벳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알파벳 구글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자 다음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인텔 최신 AI 칩 공개됐습니다. 가우디 3 공개가 되었는데 자 각각 각계 전투들이 바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용자 입장이겠고요. 칩 메이커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엔비디아 제일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인텔입니다. 다만 인텔은 얼마 전에도 이제 새로운 개발 투자하면서 지금 돈은 좀 얼마 없고 그 부분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던 상황에서 자기네가 이번에 또 가우디 3라는 AI 칩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가격은 구체적인 얘기 안 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성능은 이제 엔비디아 거보다 더 좋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직 제품화가 돼서 팔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랑 앞서 말씀드렸던 AMD나 이런 거랑은 아직 수준차가 있고 그것이 제품화돼서 팔릴 때까지는 아직 먼 얘기죠. 물론 자기네들 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미 협력사들이 있고 앞으로 구매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은 좀 뉴스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항복판에는 역시 아직까지는 AI 플레이어는 결국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엔비디아의 이제 의존도가 높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독점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인텔과 지금 구글 등도 자체 개발한 AI 칩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엔비디아는 그럼 영향을 좀 받을까 궁금합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시죠. 마크더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일단은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 하락한 모습입니다.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한 것이다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이제 우리도 흔히 한국 주식 하실 때도 뭐 조정이다, 하락이다, 약세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말할 때는 직전 고점 대비 10% 하락해서 마감되면 조정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직전 고점 대비 20% 하락해서 마감하면 약세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그 세븐 주식 중에서 제일 먼저 약세까지 들어간 것은 테슬라가 되겠고요. 조정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애플인데요. 이번에 아쉽게도 엔비디아가 어제자로 10%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또 약간 반등했지만 일단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5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해왔는 걸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최근 2주째 약간 좀 멈칫하고 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딱 붙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또 51선들 이탈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뭔가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펀더멘털 중시라는 무엇인지라면 장기 분산 투자 관점에서 유지하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감은 좀 반등했지만 오전에 하락한 데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보고 있고 일단 고점 대비 10% 딱 그 하락한 부근에 놓여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